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얘기. 수요 공급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단기적으로 국내 금리가 올랐어요. 자, 이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수요 곡선이 이거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올랐어. 요게 오르면 요 파란 선이 고동색 선으로 쫙 올라가게 돼 있죠. 즉, 자국 금리가 오를 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는다. 그 요지입니다. 자국 금리가 오를 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죠? 원래는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일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달러당 이 환율 표시가 어떻게 된다고? 달러당 유로였어. 달러당 1유로에서 달러당 2유로로 올랐다는 얘기죠. 환율이. 그 의미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옛날에는 1달러가 1유로랑 바뀌었는데 지금은 1달러가 2유로랑 바뀔 정도로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자국 금리가 오를 때 자국 통화 가치는 올라간다. 오케이? 이 예제에서는 자국 금리가 오를 때 자국 환율이 오르고 따라서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선 분석하시면 되고. 반면에 외국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 금리가 올라요. 외국 금리가 오르면 여기서 뭐 이건데 이게 오른 거죠. 달러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파란 선이었는데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르니까. 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줄고 환율이 떨어지고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외국 금리가 오르니까 외국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결국. 자국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예제에서는 유로 금리가 올랐어요. 유로 금리가 오르면 달러 수요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도메스틱 커런시가 떨어지게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국 금리가 오르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르고 외국 금리가 오르면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자, 여기서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자, 이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르면 이 앞에 지금 플러스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늡니다. 이게 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이 오를 거야. 여기서 환율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죠. 앞으로 1년 후에 달러 가치가 오를 거야. 그러면 지금 달러를 많이 살까요? 덜 살까요? 1년 후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달러를 더 사게 되죠. 이 파란 선이었다가 고동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오르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될 때 지금 달러를 더 사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달러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죠? 말 되죠? 앞으로 오를 것이다. 1년 후에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생각되니까 지금부터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지금부터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장기적인 요인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국금리, 외국금리, 그리고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던 물가, 상대적인 경쟁력, 관세, productivity,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요값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인 물가 수준. 우리가 자국이 지금 미국인데 미국 물가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졌어. 그럼 달러 가치는 앞으로 오를 걸로 전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장벽을 높여서 미국 물건들이 자국에서 더 잘 팔리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그죠? 수입이 줄었어.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도요타도 이제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안 쓰려고 그러고 외국 물건을 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입이 준 것만큼 달러 가치가 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수출은 늘었어. GM이랑 포드 그런 자동차들이 외국에서 잘 팔려.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다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생산성이 올랐어요. 다 이걸 높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요인들은 다 여기에 영향을 주면서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표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오르면서 자국 통화 가치는 오르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이 고동색으로 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자국 통화 가치 오른다. 정리한 겁니다. 외국 금리가 오를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이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예상 환율, 오케이? T+1 시점에 예상되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지금 자국의 도메스틱이니까 자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죠. 이거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파란 선에서 고동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케이? 앞으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 같아. 그럼 자국 물건은 더 잘 팔리겠죠. 국내에서. 무역 장벽이 올라가면 자국에서는 자국 물건이 더 잘 팔리겠죠.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자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수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입이 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늘면은 자국 물건은 덜 팔리는 거고, 그럼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질 걸로 예상되죠? 그죠? T+1 예상되는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줄죠. 여기 있었다가 일로 줄게 됩니다. 수출은 그 반대고, 수출이 늘면 자국 통화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거고, 생산성이 늘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죠. 통화 가치가 더 미래 시점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올라갈 것으로 보고, 따라서 자국 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는다.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 빼놓고는 다 장기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요인은 바로 이걸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 오케이?